부동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 보호를 외치며 만든 제도가 36년 만에 뒤집혀 1주택자부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의 1순위 표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직장 학군 때문에 비거주로 분류된 실수요 1주택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볼게요. 끝까지 도움되는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여론만 85.8%입니다. 199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36년 전 도입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집에 오래 살면서 집값 상승을 버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년 넘게 한 집에 살면 양도세를 깎아주던 보호제도라는 겁니다. 현행 기준을 한번 짚고 갈게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아예 비과세인데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40%에 거주기간 40%를 더한 구조인데 각각 연 4%씩 쌓이는 방식이죠. 10년 내내 살고 버틴 1주택자에게만 80% 전부를 열어주는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대로 굳어져 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개정에서 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에는 상한이 40%로 잘렸습니다. 법은 이미 그때 거주자 우대라는 한 방향으로 이원화된 겁니다. 실거주 1주택은 끝까지 보호하되 세입자만 들여놓고 비켜있던 보유자는 반토막 공제만 허용하겠다는 설계라는 뜻이죠. 문제는 4월 8일에 벌어졌습니다. 윤종호 진보당 의원 등 10임이 장특공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대신 평생에 딱 한 번 2억 원 한도로 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990년 시행 이후 36년째 뿌리부터 뒤집자는 첫 폐지 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제도가 36년 만에 어떻게 처벌 도구로 뒤집혔는지 다음 파트에서 확인할 개정안의 숫자 한 줄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던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자리에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 하나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80%에서 0%로. 한 줄짜리 숫자 변화인데 같은 집을 파는 1주택자에게 정반대 결과를 만듭니다. 물론 찬성 측은 실거주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7억에 사서 15억에 파는 10년 실거주 1주택의 경우 현행에서도 세금이 크지 않은데 개정안에서는 평생 2억 한도의 전액 흡수돼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양도 차이 8억 이하 중저가 1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같은 공식이 고가 구간으로 넘어가면 숫자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칼끝은 12억을 넘는 고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정확히 꽂힙니다. 직장, 학군, 부모 강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들여놓은 1주택자가 가장 먼저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제 반론을 하나 차단하고 가겠습니다.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원문은 이렇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는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분만 정조준하겠다고 선을 긋는데 개정안 조문은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양도 차익 구간과 보유 기간만 보죠. 알고 보면 이건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아니라 비거주 처벌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장특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패키지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법안, 1998년 폐지됐던 토지 초과이득세를 되살리는 법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세, 토지세, 세 축이 동시에 조여 들어오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추상적이죠? 실제 숫자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집 한 채를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송원섭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1998년 3.6억에 취득해서 29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장특공제 80%를 적용했을 때 양도세가 9,374만 원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6억 458만 원이 됩니다. 9,374만 원이 6억 458만 원. 같은 집 그대로 보유기간도 똑같은데 세금만 6.4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12억에 사서 25억에 파는 10년 실거주 1주택자.
양도 차익이 13억 잡히는 케이스인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3,4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2억 7,162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금이 약 8배 폭증하는 거죠. 세 번째는 20억에 취득해서 40억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 20억 구간에서는 9,400만 원이 3억 6천만 원으로 4배가 됩니다. 세 케이스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세액이 지수적으로 폭증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월 22일 정부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4월 24일 공식 브리핑에서 비거주와 실거주 구분 원칙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거주 판정 기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 학군, 부모 간병 때문에 세입자를 들인 실수요 1주택자가 어느 순간 비거주로 자동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5월 이전 매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크게 좌우된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디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연간 8조 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를 가져오는 이 재설계는 이미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폭증은 1주택자 개인의 세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6배, 8배로 뛴다는 계산기를 받아든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지는 딱 3가지로 좁혀집니다. 세금을 감수하고 파는 길, 세입자 갱신을 거절하고 본인이 들어가 사는 길, 그냥 장기 버티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X에서 점진적 단계적 폐지로 8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썼지만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카드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전세 시장에서 확인됩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월 1일 23,060건에서 4월 23일 15,307건으로 줄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7,753건, 33.6%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개별 단지로 들어가 보면 따로 있는데요. 마포구 대장 아파트인 마포레미안 투르지오는 4,000가구 규모인데 전세 매물이 10건 남짓입니다. 성북구 기름역 인근 7개 단지는 5,669가구가 몰려있지만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은 단 4건이죠. 1,000가구에 2-3건 꼴. 세입자가 같은 동네를 10바퀴 돌아도 만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겁니다. 가격 지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08.4로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주간 전세값은 플러스 0.22%로 6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찍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교과서에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김인만 소장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다주택자도 보유세는 물론이고 미래에 낼지 모를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하게 될 것. 1주택 양도세를 키운 정책이 집주인이 아니라 옆집 세입자의 전세금 고지서로 먼저 도착한다는 뜻이죠. 가격 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확인할 건 따로 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는 다주택 규제가 아닙니다. 36년 된 1주택 보고 공식이 실수요 1주택자의 갈아타기 공식제로 뒤집히는 재설계라는 겁니다. 오늘 손해보는 사람은 직장 학군 때문에 비거주로 분류된 10년 보유 1주택 갈아타기 대기자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3가지. 내 장특공제율이 현행 80%인지 40%인지, 5월 9일 전후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지, 전세 갱신 거절을 당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팔지 말고 시뮬레이션부터. 개정안 기재위 상정과 7월 세제 개편안 윤곽까지 2, 3주는 관망하시길 권합니다. 모르면 손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